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하게 지표 봐야 되는데요. 바로 CPI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다행이고요. 오늘 이 뉴욕 증시의 호재였는데 이 관세의 영향 5월부터는 좀 영향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정 수준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겠죠. 관세가 일단 새로 부과된 건 있으니까.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측치는 기대심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어떤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뭐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더라도 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도 오히려 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가에는 좀 긍정적 요인을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 2월이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죠. 2022년 2월에 1.7%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 분위기가 나왔고요. MOM이죠. 전월 대비도 예상보다 낮은 0.2%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됐고요. 잠시 나오지만 사우디와의 빅딜 하면서 사우디에 무기 엄청 팔고 뭐 하고 엔비디아의 칩도 팔고 뭐 이러다 보니 전부 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상승률 중에 하나인 결국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물론 증가율 자체는 상승은 보준화되고 있지만요. 여전히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또 금리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빨리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없다. 뭐 사람 우려와 달리 너희들 FOMC의 연준에서 얘기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빨리 또 내려라는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했는데요. 결과 시장의 반응 어땠을까요?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이런 것들 패드 워치2를 봐야 되는데요. 패드 워치2를 보면 어제와 오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시장은 또 시장 냉정하게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딱 보면 되겠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오늘 또 오히려 슬쩍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반응. 오늘 그 가운데 줄이 하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미국 시장의 8시 반이죠. 아침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원저리에서 오히려 또 물가 금리는 또 10년물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는 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값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발표 전. 그리고 전날 대비라면 큰 차이가 없는 모습.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가는 전일부터 좀 다시 좀 상승세로 반전됐죠.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이 좀 잇따라 좀 나오면서 지난주엔 영국, 이번 주 초에 중국 이러면서 최악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유가에 대한 또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S&P 500이 드디어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가운데 보시면 최고가 대비를 보면 S&P 500이 4%까지 부족합니다. 다우지수는 6%, 나스닥은 5%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돈을 투자하지 않으신 그냥 포트폴리오 유지하신 분이라면 웬만한 분이라면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저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분산 투자에 꾸준히 하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5% 이내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아주 정말 잘하신 분은 또 플러스 꽤 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최고가 대비, 최고가는 2월 19일 기준 정도로 S&P 500번 말씀드렸는데요. 최고가 대비로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마이너스 최고가 대비 아마 마이너스 10% 이하 정도 와 있으면 그냥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마음 놓으셔도 되겠고요. 최고가 대비도 플러스 났다 하신 분은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 스스로에게 상을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S&P 500이 상당히 오늘 큰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역시 나스닥에서는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QQQ요. 그것도 오늘 또 연초 대비 플러스로 올랐었습니다. 종목 한 두세 가지 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더 선호하는 주식이 엔비디아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5~6%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다시 시대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얘기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4월 8일이 최저점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4월 8일 이후 지수도 22% 올라갔습니다. 여튼 매그7 주식 중에서는 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중 하나죠.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오늘까지도 올라갔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전부 다 4월 8일 저점 대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이 가장 저주해서 10% 반등에 고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맥7의 전체를 나타내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가 맥스란 ETF가 있고 MG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MGK 보여드려도 거의 고점에 가입 붙어 있겠고요. 맥7만 갖고 있는 맥스란 것도 200일선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밸류에이션 비싸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러더라도 개인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 중에 하나. 제가 한번 다른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방송 보는 분들도 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분에서 8분이 이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요. 예. 일단 갖고 계신 분은 뭐 축하드려야죠. 예. 오늘 사상체육과로 마감됐습니다. 네, 팔란티어. 축하드립니다. 팔랑팔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익이 이렇게 잘 나면 정말 팔랑팔랑 기쁜 하루입니다. 8%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런 주식도 있지만 이걸 너무 하나만 또 올인하시면 이번에 떨어질 때 45% 떨어졌었거든요. 저 어제 얘기했잖아요. 고평가는 벗어날 수 없는 일단은 그 국면이다. 봤을 때. 고평가는 뭐 계속 신경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지표로만 봤을 때 지난해에 가장 많이 오른 팔란티어 올해에도 벌써 이제 60%의 수익률을 뛰어넘었네요. 오늘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기술주 다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연간 플러스 전환됐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실 회복한 S&P 연간 수익률 플러스. 자, 사상 최고가 올해 안에 다시 재탈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에서는 이제 좀 겸손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5%까지 고점 대비 떨어진 이후에요. 그 해에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회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수번 S&P 생긴 게 수번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 서너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게 맞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또 올라가면 행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점 대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갈 수 있으나 이거 무조건 간다 하고 뭐 2배, 3배 하다 보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죠. 그렇지만 그런 것과 시장의 심리와 팩트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겸손한 마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했을 때 미국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겸손함을 잃는 순간 스트레스는 그냥 5만 배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한 명이 되겠는데요. 특히 빅테크와 기술주의 최고의 시나리오를 주고 있다. 향후 몇 달간의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서 사상지역과 돌파가 뭐 기대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와 반도체 이런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는 소위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것이 뭐 앞서 보여드렸던 팔란티어 그리고 좀 전통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하여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에버코 ISI는 이번에 급격한 상승은 아니겠으나 내년까지 쭉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다소는 좀 겸손한 지사를 갖고 있겠고요. 오늘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경기 침체론자는 또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예. 오늘 JP모건은 앞선 코너에도 보셨지만 리세션 가능성은 그 가능성 훅 내려버렸거든요. 이제 상당히 없다라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일본 이런 얘기도 합니다. 리세션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다시 나오거든요. 그만큼 손가락 뒤집듯이 시장 훅훅 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리세션 확률을 45%에서 어저께 바로 나오자마자 35%로 또 내려놨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요. 35%도 전통적으로는 약간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이 또 올라와 보니까 많은 분들은 오늘 따로 안 보여드리지만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가요. 네. 빅스가 오늘 20 이하로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3주 연속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 전망의 변화. 쉽게 해서 약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닝 리비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도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이익 전망을 상향한 건데요. 상향한 것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향한 것보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월 ISM 서비스 지수도 10개월 연속 확장됐어요. 의외로 또 연속 확장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드 소비가 물론 증가율 자체는 늘었지만 카드 소비는 계속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갑에 웬만한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극소수 제외하고는 아마 마스터카드 있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비자 카드 중에 하나 있는데요. 마스터카드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늘 말씀드린 시장에 뭐 폭망한다 이런 얘기들은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요. 하나 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2월 19일 고점이었잖아요. 2월 19일이 고점이었고 또 그때 이후에 방송 보시면 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끝났다. 이제 빨리 미국 주식도 빨리 탈출하는 게 뭐 지능순이다. 네. 이런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썸네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요. 1950년 이후에요. 작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74년인데요. 75년의 역사 동안에 2월에 사상체 효과를 기록한 적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사상체 효과로 뭐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림 보이다 했다시피 12월에 사상체 효과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코너도 보여드렸지만 재빠르게 골드만삭스가 목표지수 올리고요. 야드니 리서치도 목표주가를 딱 올려놨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의 월가의 빠른 행동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전 하도 이 업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팔란티언 지난주에 살 걸. 이런 분들 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감히 말씀드리면 하수입니다, 하수. 그거는 그냥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가장 좋은 것은 늘 말씀드린 S&P 500 그리고 젊으신 분이라면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 연금계좌 이런 걸 보면 국내 상장된 미국 ETF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코덱스가 됐건 무슨 다른 브랜드가 됐건 우리나라에 제가 7, 8개 ETF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ETF, 연금계좌 이런 퇴직연금계좌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면 거북이 같지만 가장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올해 안에 재탈환할까? 사실 한 4%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흥분할 때 좀 워워워 해주고 기운 없을 때 북 돋아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함을 주는 분산 투자 겸손 진득하게 오늘 감사합니다. 예, 미국 시장 너무 좋으네요. 진작에 미국 시장 할 걸 등등의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환호 함께 해주고 있는데 저희 겸손과 또 진득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애플과 메타 다시 달린다 보지만 오늘요 관세 쇼크를 이겨내고 기술주에 베팅했던 서학개미들이 웃었다. 네, 나스닥 한 달 11%가량 올랐습니다. 또 관련 ETF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애플과 메타는 어디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펜하이머인데요. 네. 오펜하이머가 애플과 메타 이런 것이 다시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플과 메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아주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렇지만 90일간 유예 그리고 이런 쪽으로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로서는 서운하지만 아이폰 17이 또 가격도 꽤 많이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샀으면 지난주만 샀더라도 170불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이런 얘기 하셨다고 했습니다. 반응을 보면 미국 주식 빨리 시작할 거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늘 그런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그럼 오늘 태어난 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역설적으로 다우지수는 140년째 올랐고요. 네. S&P 500은 90년째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함이 그냥 오늘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메타가 애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메타가 상대적으로 보면 애플보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스타에 광고 무진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엔스타가 돈 버는 거는 다 누구 때문에 돈 버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쇼핑도 하고 옷도 사고 심지어는 요즘 중학생만 되더라도 학원 가는 거 자기가 학원 정하거든요. 학원 간 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블로그 그건 옛날 시대고 요즘은 학원 광고도 인스타라는 시기가 와 있거든요. 딱 그것만 보시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주가는 부침이 있겠으나 어느 쪽이 방향성이다는 거는 뭐 전문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맞다. 메타 큰 변화가 있는 것에 한복판에 있는 주식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수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코인베이스가 30% 가까이 올랐어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5월 19일부터 S&P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쇼피파이는 나스닥 100으로 가게 되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사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 들어간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쉽게 빠졌는데요. 이번에 캐피탈 원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한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에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들어갔고 이미 코인베이스는 S&P 500 바깥에서 가장 큰 주식이었다라고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못 들어갔겠는데요.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한 20-30% 좀 올랐는데요. 뭐 이거는 그 자체의 어떤 뉴스의 모멘텀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실적 전후에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주식이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이제 캐나다판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딱 되겠는데요. 쇼피파이는 국내에서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옷 같은 거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쇼피파이 계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쇼피파이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시가총 1위까지 갔다가 현재는 2위 수준을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번에 몽고디비라는 회사가 빠지고 이번에 나스닥 100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13% 오늘도 3% 올라가면서 갭반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캐나다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코인베이스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나스닥에 들어오면서 S&P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